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식이 신체를 정화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을 위한 리셋 버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잘못된 단식은 정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엔진을 억지로 시간과 싸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발목이 약간 붓는 정도일 수 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상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닙니다. 신장이 가진 가장 오래된 생존 기제입니다. 신장은 여과 능력의 절반, 즉 50%를 이를 때까지도 크레아티닌 수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장의 경고 시스템은 조용히 무너져 내릴 때조차 속삭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식은 신장을 구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을 파괴하는 마지막 일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신장에 숨겨진 규칙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식이 왜 그토록 섬세한 줄타기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견뎌온 조용한 트라우마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장 내부의 미세한 필터를 섬세하고 얇은 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연약한 그물망에 고압 소방 호스를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매 시간, 매 끼니마다 정면으로 쏘아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과여과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식사, 높은 인슐린, 만성적으로 높아진 혈당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힘입니다. 과한 식사를 할 때마다 인슐린은 혈관을 억지로 넓게 열어 신장의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대사의 폭풍 속에서 필터를 지키는 미세한 보초병인 족세포는 말 그대로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쓰러지면 당신의 여과 시스템은 대체 불가능한 수문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모든 간식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타격이 됩니다. 매일매일 손상이 쌓여갑니다. 검사 결과가 여전히 정상으로 보이는 이유는 남은 필터들이 보충을 위해 10배로 일하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초인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끊으면 소방 호스는 마침내 꺼집니다. 진짜 문제는 물이 멈췄을 때 망가진 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심장은 약 50갤런의 혈액을 신장으로 펌프질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라면 이것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흐름입니다. 조용한 정화작용이죠. 하지만 현대의 습관은 이 리듬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몸을 끝없는 소화 상태에 가둡니다. 혈당은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인슐린은 영구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조용한 트라우마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넓게 열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호르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속도에 대량 혈액이 섬세한 여과 장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구체의 연약한 그물망은 매 끼니마다 매년 한계점까지 늘어납니다. 신장 내부의 압력은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지지만 당신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엔진은 완전히 침묵한 채 레드라인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내부 폭풍의 진정한 희생자는 족세포입니다. 그것들을 혈관을 단단히 감싸고 있는 미세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손가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필수 영양소와 단백질은 혈액에 머물게 하고 독소는 안전하게 씻어내도록 꽉 잠그는 궁극의 수문장입니다. 하지만 과여과의 잔인하고 끈질긴 힘 아래에서 이 작은 손가락들은 접지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압력이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필터에서 떼어내버립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파괴적인 생물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족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뇌 뉴런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단 떨어져 나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쓰러진 보초병을 대신할 새로운 세포를 그냥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족세포가 파괴되면 필터에 미세한 구멍이 남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살아남은 세포들은 확장되는 틈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더 얇게 늘려야만 합니다.
이 추가적인 부담은 그들 자신의 고갈과 죽음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남아있는 건강한 필터들이 단순히 2배 더 열심히 일하여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쇠퇴를 가리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이 비극을 완벽하게 숨깁니다. 신장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스스로의 절박한 노력 속에서 서서히 익사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현대 생활의 엄청난 부하에 지쳐버린 장기입니다. 신장을 구하기 위해 알약 하나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압력을 낮춰야 합니다. 소방 호스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물학적 변화는 당신이 음식을 끊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음식을 끊는 바로 그 순간, 깊은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 24시간 이내에 인슐린의 무겁고 지속적인 존재감이 마침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떨어지면 신장에 강력하고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 말이죠. 수년 동안 높은 인슐린은 신장이 나트륨을 축적하게 하고 염분과 물을 꽉 붙잡게 하여 혈액량을 부풀리고 그 섬세한 필터 내부에 압력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식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화학적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갑자기 갇혀있던 나트륨과 과도한 수분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단식성 나트륨 이뇨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그저 갑작스럽고 안도감이 드는 가벼움으로 느낄 것입니다. 얼굴과 발목의 부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의 미세혈관 깊은 곳에서 잔인한 기계적 압력이 마침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방 호스가 꺼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과부하가 걸렸던 여과 시스템이 숨을 쉬게 됩니다. 진정한 대사적 감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소화가 멈춘 조용한 시간에 신장 세포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이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세포들은 광란의 생존 상태에서 깊은 내부 선별 치료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세포들 깊숙한 곳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세한 발전소가 있는데 수년간의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손상되면 섬세한 신장 조직에 흉터를 남기는 유해 분자를 내뿜습니다. 이것이 섬유화라고 알려진 치명적인 과정입니다. 섬유화는 신장 질환의 진정한 적이며 살아 숨쉬는 여과 조직을 서서히 뻣뻣하고 쓸모없는 흉터로 바꿔놓습니다. 단식은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몸이 칼로리 섭취가 부족함을 감지하면 미토파즈라는 놀라운 생물학적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를 고도로 훈련된 미세 정화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세포는 망가지고 새는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부드럽게 분해합니다. 흉터가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위험한 세포 찌꺼기를 깨끗이 치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시간 동안 신장은 문자 그대로 안팎으로 스스로를 재건하며 노화가 아닌 치유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치유 상태에는 어둡고 숨겨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장이 이 깊은 복구 모드에 들어갈 때 신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단식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대사적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는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존을 위해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 당신이 정확히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타면서 가는 에너지를 위해 케톤이라는 분자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몸은 오래된 세포를 청소하며 요산 수치를 급증시킵니다. 이 두 화합물인 케톤과 요산은 모두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성분이 똑같은 미세한 출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기 음이온 운반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좁은 비상구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케톤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므로 요산은 혈류에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세포 수준에서의 이러한 정체는 요산 수치를 폭등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치유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조용히 심각한 염증과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혈류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식을 계속하여 지방세포가 줄어들면 지방세포는 수년 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바로 수산염 결정입니다. 이 미세하고 날카로운 결정들은 혈류로 쏟아져 나와 신장으로 직행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충분한 물이 그것들을 안전하게 씻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는 음식으로부터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날카로운 수산염 결정들은 섬세한 신장관 내부에서 서로 부딪히며 거의 즉시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의학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칼륨이라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단식을 하면 몸은 오래된 세포를 분해하고 재활용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칼륨이 세포 밖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건강한 신장은 초가분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신장은 갑작스러운 범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하며 심장의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해질이 치명적인 불균형을 향해 조용히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너무 오래 밀어붙이면 몸은 지방이 고갈되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육 분해는 요소와 질소 폐기물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미 약해져 휴식 중이던 신장이 갑자기 깨어나 독성 슬러지를 시스템 밖으로 치우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즉각적인 위험에 도달합니다. 바로 약물 쇼크입니다. 음식을 끊으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평소 복용하던 고용량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계속 복용한다면 그 조합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져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장 조직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단식 도중에 급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와 해약 사이의 면도날처럼 얇은 경계선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는 단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손상된 장기에 단식이 실제로 요구하는 강렬한 화학적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단식에 숨겨진 위험을 잘 헤쳐나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다시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단식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장에게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식이라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단식 중에 몸은 인슐린에 믿을 수 없을지니 없을 정도로 민감해집니다. 몸은 영양분을 기다리며 거의 갈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거대한 식사, 특히 탄수화물이나 고밀도 단백질이 가득한 식사로 배를 채우며 단식을 깬다면 당신은 생물학적 충격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격렬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신장에 하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 격렬한 호르몬 급증은 신장에 다시 한번 나트륨과 물을 붙잡으라고 즉각 명령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달성한 대사적 감압은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혈액량이 팽창합니다. 고압 소방 호스가 다시 켜져 연약한 필터를 강타합니다. 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반동 효과는 극심한 체액 저류를 일으켜 차라리 단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지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재적 신장산 부하 PRAL입니다. PRAL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후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산이나 염기를 생성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당신의 신장이 방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은 단식 기간 내내 산성 폐기물의 극심한 정체를 관리하고 케톤을 제거하며 무거운 요산을 씻어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부 환경은 이미 산성 극단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만약 첫 끼니가 육류, 치즈 또는 가공된 곡물로 구성된다면 당신은 이미 지쳐버린 장기 위에 거대한 양의 산부화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첫 끼니는 구출 작전이어야 합니다. PR, AL 점수가 음수인 식품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대사의 폭풍을 중화하기 위해 진정시키는 알칼리성 염기를 생성하는 식품들입니다. 부드럽게 살짝 익힌 녹색 채소로 단식을 깨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아보카도 한 조각, 고품질,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이러한 음의 PRAL 식품은 신장의 냉각 연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격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산성을 중화합니다. 신장이 차분하고 감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화 시스템을 천천히 깨울 수 있게 해줍니다. 완전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식욕은 무거운 보상을 요구하며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당신의 장기는 작동을 위해 느리고 조용한 제도입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첫 한 입에 적응한 후에만 작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보식은 결코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깊고 편안한 날숨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리듬으로의 회복입니다. 압도하기보다 중화하는 음식을 선택할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연약한 치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식이 전쟁 선포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행위였음을 몸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단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장기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단식을 극한의 인내, 스포츠로 취급합니다. 오래 굶을수록 더 잘 치유된다는 잔인한 의지력 테스트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신장은 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수년 동안 과로해온 장기에게 진정한 치유는 절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휴식 패턴을 정립하는 데서 옵니다. 깊은 대사적 완화를 경험하기 위해 며칠간의 위험한 단식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단순하고 일관된 12시간의 식사 창구가 훨씬 더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첫 식사까지 12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장의 아름다운 일상의 휴식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을 완전히 없애면 끊임없는 인슐린 급증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내부 소방 호스를 꺼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일상적 감압은 극한의 굶주림으로 시스템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회복을 제공합니다. 치유는 조용합니다. 몸은 좋아질 때 좀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미묘한 패턴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의 부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리가 가벼워지고 신발이 발목 주위에서 꽉 끼지 않는 날들에 주목하십시오. 전해질 혼란의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뛰는 꾸준하고 차분한 심장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들은 그저 어쩌다 찾아온 기분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장기의 침묵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무언의 감사입니다. 당신이 몸을 정복하려 들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